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물가 언제 잡힐까? 미국 물가 잡히는 시점이 금리 인하 시점이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미국 물가에 대해서 더 집중 해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좀 낯설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상황 설명을 하면, 제가 오늘 밤 10시 50분에 KBS 뉴스라인 출연이 있는, 제가 자주 출연하니까 TV 보시는 분은 잘 아시겠죠. 오늘 그 출연이 있는데 또 오늘 PC 분석 라이브도 해야 되니까, 제가 다른 장소에서 하고 여기 오면 방송 출연이 안 되고 혹은 라이브를 못 하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둘 다 하려고 라이브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해야 돼서 KBS 본관 1층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받고 촬영하고 있으니 갑자기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겼지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즉시 분석 봐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정점 찍고 2%를 향해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그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물가 언제 잡힐까를 집중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마침 국제금융센터에서 좋은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그래서 주로 그 보고서에 기초해서 미국 물가 상황을 제대로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3년 4분기 물가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연준의 전망치가 있고 실적치가 있어요. 그럼 PCE 기준으로 보면, 자, 23년 4분기 들어서 연준의 전망치가 3.3%였는데 실적치는 2.8%로 23년 4분기에는 전망치보다도 더 빨리 물가가 잡히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코어 인플레이션, 코어 PCE 같은 경우도 23년 4분기 전망치는 3.6%였는데 실적치는 그거보다 훨씬 밑도는 3.2%를 기록하면서 23년 4분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 곧 할 거야 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에 상승 압력을 줬었던 거죠. 그런데 23년 말과 24년 지금에 들어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23년 12월 물가의 실적치를 보면 12월 보시면 2.6%였는데 24년 3월은 2.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3년 12월보다 오히려 물가가 높아지고, 방금 발표됐었던 24년 4월 PCE 같은 경우도 역시 12월, 이 작년보다 높은 상태인 거예요. 코어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도 23년 12월은 2.7%였는데 24년 3월은 2.8%, 또 24년 4월도 2.8%로 발표되면서 오히려 작년보다 물가가 안 잡히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었었던 작년과 달리 금년 들어서는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물가 안정화에 대한 진전이 정체된 거예요. 그럼 목표 물가 목표 달성이 실례합니다. 물가 달성 물가 목표치에 달성하는 그 기존 예상을 깨고 더 지연되는 흐름인 거죠. 종전에는 그래도 한 5월쯤에는 6월쯤에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겠죠. 보겠습니다. 23년 말까지만 해도 미국의 금리 경로가 이렇게 24년 한 2분기쯤에는 5월, 6월쯤에는 금리 인하하고 또 연차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서히 하는
이렇게 23년 말에는 기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 24년 2분기까지 없어. 24년 3분기에나 금리 인하 있을 거야.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지는 과정인 거죠. 결국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전되는 듯 하다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전이 안 되네. 물가 잡힌다는 컨빅션, 확신이 약화되는 과정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후퇴하는 거죠. 금리 인하 쉽게 안 하겠구나. 이렇게 확신이 약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최근 그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물가 상승세가 잡히는 듯하다가 이제는 좀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난달 PC와 이번 달 PC가 같고 또 근원 PC도 지난달과 이번 달 PC가 같죠. 그러니까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만 CPI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좀 떨어지고 근원 물가도 전월보다 좀 떨어져서 좀 기대를 갖는 구간도 있었어요. 이게 참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CPI와 PC가 다른 경과를 보여준다는 것은 물가 잡힌다는 확신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과가 현재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가를 해부해 봐야 됩니다. 물가를 해부해서 분석을 해봐야 돼요. 분석을 해보고 정말 물가는 언제 잡힐 것인가를 가늠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께 설명드려 볼게요. 한국 물가를 기준으로 한국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460여 가지를 좀 구분해 보면, 구획을 구분해 보면 한 가지 구획이 식료품 물가예요. 그 다음 한 가지가 에너지 물가예요. 근데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물가를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는 급등락이 심하니까. 자연재해 혹은 여름철 홍수, 겨울철 한파 이런 것에 따라서 식료품 물가는 급등락하는 거고요. 설 연휴, 추석 연휴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물가 같은 경우도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 도출했는지 아니면 중동 국가들이 전쟁이 확전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양상에 따라서 에너지 물가도 급등락이 심할 수 있거든요. 경제 제재를 가지고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야기되기 때문에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근원 물가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헤드라인 물가, 전체 물가를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물가 중에 식료품 물가를 볼게요.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미국입니다. 최근 들어서 YOY로 보는 게 좋아요.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식료품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화의 흐름에 거의 부합하게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 상승세는 많이 둔화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최근 YOY로 노란색으로 볼게요. 에너지 인플레이션율은 특히 23년 들어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22년과 비교하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니까. 근데 22년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초과하고 러우 전쟁 때 국제 유가 급등해가지고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의 에너지 물가와 비교하니까 당연히 23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24년 들어서 중동 전쟁이 터지고 확전하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물가가 다시 자극됐는데 그 이후에 4월 달부터 국제 유가가 더 치솟진 않고 또 중동 전쟁이 더 확전되지는 않고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국제 유가 급등을 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플러스로 반등한 건 부정적이나 어쨌든 에너지 물가 상승률이 뚜렷하게
미국 물가를 못 잡게 해방을 놓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보세요. 에너지 물가 상승률도 또 앞에 말씀드렸던 식료품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거의 다 왔다. 목표 수준에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분석해도 저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를 봐야 돼요? 예,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 주로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그래도 괜찮으니 이걸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또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게 뭐죠? 근원 물가죠. 자, 근원 물가 상승률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일단 근원 상품 물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있어요. 다시 볼게요. 이제 에너지 물가와 식료품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근원 물가라고 한다.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본다. 근데 근원 물가 상승률에 기여를 갖고 있는 여러 품목을 또 구분해 보면 근원 상품 물가가 있고요. 그다음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있어요.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 중에 굉장히 기여도가 큰 게 근원 주거 서비스가 있고 주거 서비스를 제외한 비주거 서비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를 또 둘로 나눈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물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등락률을 보일 만큼 에너지 물가, 식료품 물가도 떨어지지만 상품 물가도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서비스 물가예요. 근데 여기서 비주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부합한다면 물가 안정화의 흐름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비주거 서비스 물가 상승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바로 임금 상승률이죠. 임금 상승률이 언제쯤 둔화될까? 4% 언더를 기록할까? 이 지점은 제가 보기에는 한 7, 8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죠. 대략 한 6%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이 값이 어쨌든 5% 언더로 떨어져야 이 주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2% 전체 물가 상승률이 2%에 안착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지금은 어쨌든 주거 서비스 물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PC 주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이 빨강색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 파랑색이 똑같은 겁니다. 이 빨강색. 자, 옮기고 나머지 여러 변수들을 넣었는데 여러분 다 보시면 좀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만 보시죠. 이 회색 그래프. 이게 보시면 New Tenant Repeat Rent Index 이렇게 쓰여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주거비 물가를 들여다볼 때 주거비 물가가 언제 잡힐까, 언제 올라갈까, 언제 자극할까를 보기 위한 선행 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선행 지표를 중에 가장 대표격입니다. BLS의 그 신규 세입자 임대료 지수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민간 임대료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임대료 상승률이 18개월 이상 팬데믹 이전 수준 이하를 현재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변수도 마찬가지지만 회색만 보더라도 2020년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PC 주거 서비스의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선행지표격이니까 이게 점차 반영되어 가는 과정이 언제예요? 24년 중반 하반기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모델에 기초해서 주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중반 이후 5% 언더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지점에 근원 물가 상승률이 본격적으로 2.5% 언더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라이브 중인데 편집 없이 또 올릴 거라서
기침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좀 양해를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근원 인플레이션까지 분석을 끝냈으니까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을 좀 볼게요. 저의 전망도 중요하지만 이 국제금융센터의 이 보고서에서 강조했었던 주요 IB,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의 물가 전망도 먼저 보시죠. PCE 기준의 물가 상승률 전망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데 24년 1분기와 2분기는 근원 물가가 다소 떨어질 전망. 그래서 2.67 이렇게 2.9에서 2.7로 떨어질 전망이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이 24년 3, 4분기 때 다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PCE로 보면 이 24년 1, 2분기 때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시점은 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은행들의 전망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미국 경제가 어쨌든 24년까지는 견조한 양상을 보이면서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더딜 수 있다. 그리고 25년에야 그 소프트 랜딩이라 하더라도 경기 둔화의 흐름 몇 면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지점에서야 2.5%, 2%에 부합하는 경기 침체의 양상을 일부 나타낼 것이다. 하드 랜딩은 아니지만 소프트 랜딩이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지점의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분석하는 주된 근거 중에 하나가 정말 이 물가 상승률은 근원 물가, 기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 데이터가 전년 동월보다 얼마나 올랐나를 보여주니까 지금의 국제 유가도 중요하지만 전년 동월의 국제 유가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국제 유가 높아요. 23년 국제 유가 높아요. 근데 24년보단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등락률이었던 거 23년에. 마찬가지로 23년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보신다면 3, 4, 5월 달의 평균치가 이렇게 기저유가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나름 높았는데 6, 7, 8월 달의 평균치가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러면 24년 6, 7, 8, 9월 동안에는 23년 6, 7, 8, 9월 동안의 물가와 비교한 등락률이니까 작년에 23년 3, 4, 5월 달에는 높은 물가였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서는 좀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6월 이후에는 23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다시 기저효과, 역기저효과, 역기저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금리 인하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만들어주는 그런 물가 전망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어서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던 IB의 전망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GS는 GS건설이 아니고 광석힘, 광석 GS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입니다. 이제 아재 개그 이제 안 하려고요. 너무 안 웃겨서요. 자, 어쨌든 이 IB들이 있고요. 연준의 기대가 있는데 연준은 연내 4.75%까지는 금리 인하 해서 이렇게 맞추겠다라는 의지인 거고요. IB들의 정책 금리 상단의 기준의 전망으로 따지면 CT와 JP 모건이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높은 거고요. 바클레이스나 골드만삭스나 HSBC 같은 대부분의 IB들은 9월에 좀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DB 같은 경우는 뭐 12월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가장 무게중심이 많이 쏠려 있는 건 현재 IB들의 전망도 9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그냥 평균치를 낸다면 7월과 12월을 둘 다 마이너스 하니까 그러면 이제 9월과 11월의 여기 어딘가 한 거죠. 9월 아니면 11월. 평균치를 낸다면 평균치가 맞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기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읽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 시장에서도 OIS 시장의 미국 정책 금리에 대한 기대에도 24년 중반 이후 주로는 24년 한 9월 정도가 되면 금리 인하를 한 차례 단행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한 차례를 단행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의 의견을 드려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모델도 미국 물가 상승률이 특히 PCE 근원 물가 상승률이 2.34%에 도래된다. 쉽게 말하면 2.5% 언더로 맞춰진다라고 하는 지점에 그런 데이터를 확인하고서야 이제 물가 잡히는 수준 확실하네. 확신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장 금리 인하는 어렵겠다. 그런데 제가 PCE 분석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7월 미국 7월 PCE 근원 물가 상승률이 현재로서는 2.34%, 2.5 언더로 기록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전망을 합니다. 그럼 그 7월 물가 상승률은 언제 발표돼요? 8월에 발표돼요. 8월 말에. 지금도 5월 말일인데 4월 물가 상승률을 발표한 거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어쨌든 제 의견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이 7월 물가 상승률이 8월 말에 발표되고 8월 말에 그 근원 물가가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전망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9월에나 확신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전망대로 가지 않고 뭐 여러 변수들이 등장해서 미국 근원 물가 상승률이 또 그때까지도 안 잡혀요. 뭐 그러면 이제 7월이 아니라 8월 물가가 아니면 8월이 아니라 9월 물가가 그렇게 되면 9월 물가가 발표되는 10월 말에 확신을 갖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언제다라고 뭐 시점을 논하기보다는 여러분께 스스로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실 수 있게 의견을 드리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중이기도 하지만 녹화 중이기도 하니까 마지막 녹화 과정에서 제 책 홍보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제가 쓴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여러분이 경제 입문하고 싶으시다. 경제 공부 뭘로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망설여지시는 분을 위해서 책을 추천해 드리고요. 또 경제 입문했다. 나는 경제의 언어 감각이 충분하다. 경제를 읽어 나갈 줄 안다. 하시는 뭐 중급 혹은 고급 이상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경제 전망서, 응용선거죠. 경제 전망서를 보시면서 현재 어떤 변화가 내 앞에 전개되고 있는지 나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데 좀 참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상 녹화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